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9월 6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의 핵심 키맨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문재인의 옛 사위 서창호 씨를 타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해서 특혜를 주고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받은 혐의를 받는 그게 뇌물이죠. 이상직 전 이스타항공 창업주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다른 배임 혐의로. 그리고 또 한 명은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한 문다혜 씨 태국 이주, 그리고 아마 서창호 씨 이 불법 특혜 취업과 관련해서 역할을 한 걸로 추정이 되는 신모 씨가 있습니다. 신모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 전 청와대 행정관인데 이 사람은 원래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고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들어가서 친인척 담당 행정관을 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실 산하에서. 그런데 이 신모 씨는 지금 조국당의 이 사무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직과 이 신모 씨 두 사람의 공통점은 전부 다 이 사건에 대해서, 뇌물 사건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서로 목적은 좀 다르겠죠. 자, 그런데 신모 씨는 검찰 소환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고 또 압수수색까지 당했는데 이 검찰에서는 이 신모 씨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죠. 당연히 그럴 것이 친인척 관리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었고, 그러면은 특혜 취업이나 아니면 그 밖에 여러 가지 경호처와의 동거래, 뭐 여러 가지 수상한 동거래도 많이 있었죠. 그것도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 갑자기 태국으로 현직 대통령 재임 중에 딸 부부가 태국으로 왜 갑자기 갔는지, 그리고 뭐 나중에 와서 청와대에서 또 거주를 했고 이런 것까지. 그런데 이 신모 씨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검찰에서 하나 조치를 내렸죠. 한 두 번 설명을 드렸는데 공판 기일 전 정인 신문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진술이 꼭 필요한 참고인이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를 하게 되면은 일단 그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부를 하든 안 하든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재판에 대비해서 법정에 미리 세워서 정언을 듣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신모 씨에 대한 공판 기일 전 정인 신문이 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일. 다음 주 초죠. 9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네 사람이 그 기일 통지서를 받았죠. 그러니까는 출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중요한 그 혐의자들이죠. 그래서 그 공판 기일 전 정인 신문에 출석을 해서 이 정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어권을 주는 차원에서 네 사람에게 출석을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네 사람이 바로 문재인, 그리고 이상직, 또 박석호 타이스타젯 대표. 박석호 타이스타젯 대표는 이상직이 나에게 그 이름을 주면서 월급하고 다 정해주고 서창호 채용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조현옥 전 인사수석, 청와대 인사수석, 뭐 중진공 이사장에 이상직을 앉힌 그 배경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세 사람, 문재인, 박석호, 조현옥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안 나온다고 하는데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상직 참여하겠다. 근데 가는 건 아니고 영상을 통해서 재판에 참여할 뜻을 지금 밝혀서, 그럼 이상직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어떤 폭탄 발언이 혹시 나올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일보 8면 기사입니다. 8면 기사. 문 전 사위 의혹 정인 신문에 수감 중 이상직 영상통해 참여. 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오는 9일 법원에서 열리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신모 씨에 대한 공판 기일 전 정인 신문에 이상직이 영상을 통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상직은 이 사건의 스모킹건을 진 핵심 증거죠.
인물로 이번 수사와 관련해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 그리고 이 앞서 말씀드린 신모 전 행정관은 친인척 관리, 문재인이 친인척 관리를 담당을 했고 문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왔다. 영상을 통해서 이제 참여를 하는데 이상직이 이 중에서 박석호 타이스타제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이상직이 서창호 씨 프로포를 자기에게 주면서 채용을 지시를 했다. 그리고 월급은 800만 원에 맞추라고 했다. 그리고 그 주급이 거주비 뭐 300 몇십만 원 또 따로 있죠. 그래서 검찰이 문재인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서창호 채용이 특혜성이 있었는지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은 이 특혜성이 있었다는 것은 이상직이 말을 하면 가장 정확하죠. 그런데 이상직은 그동안 이스타항공 배임 등 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것은 개인이 이 회사 돈을 배임하고 이런 혐의입니다. 그런데 그 혐의 말고 또 하나, 서창호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를 하고 있다. 이 사건에 문재인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묵비권. 그래서 이런 분석이 나오죠. 자칫 이상직 본인뿐 아니라 문재인까지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이게 뇌물죄가 걸리면은 이 특가법이니까는 아주 중형입니다.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 이런 형이죠. 그래서 본인 이상직 본인하고 문재인까지 그렇게 엮일 수가 있으니까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을 아끼고 문재인을 보호해주면은 지금 야당에서 정치보복 수사 이렇게 반발하는 상황이니까 정권이 바뀌면은 자기가 이제 이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은 사면을 노릴 수도 있다, 노린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일날 이 신모 전 행정관이 이상직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불리하게 아주 불리한 진술을 하면은 다 덮어 씌우면은 이상직 너가 다 그냥 뭐 한 거지. 우리하고는 전혀 모르는 관계야. 혼자서 막 그 서창호 채용해주고 한 거야. 그리고 우리와는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또 다른 뭘로 문재인이 뇌물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뇌물 혐의에서 이 문재인 가족, 문재인뿐이 아니고 지금 문재인 가족이 다 걸려 있죠. 김정숙, 문다혜, 서창호, 예사위까지 다 걸렸는데 문재인 가족 보호를 위해서 모든 걸 이상직에게 덮어 씌우는 그런 그 정언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이상직도 폭로를 할 수가 있겠죠. 문재인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았다든가, 가령 그 우리 사위 좀 취업시켜줘, 그 중진공 이사장 자리 줄게, 뭐 나중에는 뭐 국회의원 공천까지 줬죠. 자, 그런 이 폭로가 이상직에게서도 나올 수 있다. 이 키맨, 2명의 키맨 중에서 문재인 쪽의 키맨 신모 전 행정관이 막 덮어 씌울 경우 이상직에게만, 그럼 이상직이 폭로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뇌물 사건을 두고는 계속 정치보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민주당에서. 자, 오늘 중앙일보 오피니언면에 나온 칼럼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하의 시시각각인데, 문재인 수사 보복이 아니라 업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전반부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의 이 적개심 같은 것을 쭉 적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극단적인 선택을 이명박 정부에서 수사를 받다가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무현 정부 시즌2인 문재인의 적개심이 일어난 상황을 쭉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전부터 진행된 일이었지만, 그때 뭐 특검, 박영수 특검. 그런데 MB 이명박 수사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의지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서 박영수 특검부터 수사를 해왔지만, 그래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탄핵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명박을 수사를 한 것은 문재인의 의지였다. 당시 집권자였던.
당시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겐 별로 나쁜 감정이 없지만 MB는 반드시 손볼 것이다 이런 말이 나돌았고 결국 소문은 현실화됐다. 권력에 도취한 탓이었을까? 문재인은 전직 대통령을 2명이나 구속하면 어떤 후폭풍이 올지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 그때는 보수가 씨가 말라 진보 진영이 수십 년간 집권할 듯한 분위기였다. 그래서 막 짓밟았었죠. 우파 진영을 전직 대통령 2명 그리고 주변을 그때 이해찬이 뭐 20년 장기 집권론 이런 얘기까지 했어. 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막 짓밟았는데 하지만 민주당 정권은 불과 5년 만에 무너졌다. 자,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에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서 900명 이상이 그때 조사를 받았고 200명 이상이 구속이 됐고 5명이 목숨을 끊었다. 보수를 정오와 한우로 똘똘 뭉쳐 재기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이다. 자, 이제 그런 문재인인데 문재인이 일으킨 피바람은 이제 본인까지 집어삼킬 기세다. 최근 검찰이 문재인 딸 문다혜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압수영장에 문재인은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가 됐다. 민주당은 문재인과 문다혜 씨 부부는 독립적 생계이기 때문에 사위의 취업을 문재인의 뇌물로 엮는 건 무리라고 반박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최순실 씨와 경제 공동체로 엮여서 뇌물죄로 처벌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경제 공동체 운운하는 그 검사 면전에서 왜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더러운 사람으로 만드느냐 이렇게 서로를 바닥으로 밀쳤을 정도로 경제 공동체 논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런데 법원은 결국 그때 검찰 손을 들어줬고 그런데 하물며 문재인과 문다혜는 부녀관계다. 박근혜 최순실보다 훨씬 더 가깝다. 경제공동체 논리가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기준에 비하면은.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올감했던 경제공동체가 지금 문재인을 겨냥하는 건 씁쓸한 아이러니다. 문재인은 박 전 대통령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게 됐을까? 민주당은 이번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굳이 따지면 인위적인 보복이라기보다는 자연적인 업보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자, 그런 칼럼입니다. 보복하지 마라. 본인이 한 데 대한 다 업보고 이 업보라는 것이 정치적 업보이기도 하지만은 어차피 본인이 문다혜 딸 부부를 위해서 자리를 내주고 중진군 자리를 내주고 한 거기 업보이기도 하죠. 정치적으로는 업보 또 다른 의미의 업보가 되는 겁니다. 이재명 부부 사법위기도 최고조에 달해 있죠. 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사회면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검찰 진술 거부 2시간 만에 귀가 변호인은 결론 정해둔 형식적 수사다. 야당은 추석 밥상머리 제물로 만들려고 했다. 이제 소환을 한 게 추석 밥상머리에 이 화제로 끌어올리려고 지금 소환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 서면 조사를 하자고 자꾸 이제 불러도 안 나오니까 그러면 야당 대표의 부인이니까 강제로 막 끌고 오기도 그렇고 해서 그러면 알았으니까 이제 서면 조사합시다. 서면으로 질문 보낼 테니까 답변 주세요. 했는데 김혜경 쪽에서 아니야 갈 거야 하더니 날짜도 자기가 선택을 해서 어제 왔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이거 추석 앞두고 나를 소환해서 이거는 그 추석 그 밥상머리에 나를 올려서 망신 주기 위한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 방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문재인을 방탄하기 위한 특검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야 김여사 공천 개입 의혹 또 김여사가 나옵니다. 특검법 발의 대통령실 공천은 당 결정.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뉴스토마토라는 매체가 있죠. 어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 국면에서 5선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서 지역구를 경남 창원 의창에서 경남 김해갑으로 옮겨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이죠. 대통령 배우자가 공천에 개입하는 사상 초유 일인데, 자 그런데 대통령실은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국민의힘도 역시 외부 인사가 개입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은 해당 이 의혹을 수사 대상에 또 포함시킨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총공세에 나섰다. 자, 일단 김영선 전 의원은 지역구가 창원 의창이었죠. 거기를 떠나서 김해갑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자, 결과를 보시면은 좀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 김영선을 공천 배제 컷오프했습니다. 아예. 그걸 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에 의하면은 창원 이창희 지역구인 김영선을 김해갑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그 텔레그램 메시지가 뭐 있다는데, 이거 확인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김해갑이건 창원 이창이건 아무데도 출마 안 시키고 컷오프 시켜버렸죠. 그래서 김영선도 완전한 소설이다. 텔레그램을 받은 적이 아예 없다. 그러고 이야기했고, 민주당은 그런데도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다. 그럼 정치 쟁점하에 나섰습니다. 근거가 부실한 이 보도를 빌미로 삼아서 또 대대적인 약한 고리로 간주하는 김건희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제 당시 이 공천을 총괄을 했던 장동혁 사무총장이 방송에 나와서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장동혁 사무총장에게 당시 김영선이 자기가 그때 조혜진 의원이 밀양에서 김해 쪽으로 지역구를 옮겼죠. 그래서 김영선도 자기도 그러면 김해로 가겠다. 그래서 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보겠다. 조혜진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영선도 오선 의원 출신이죠.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럴 의사를 타진해 왔지만은 그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답신도 안 했다. 그리고 결국 컷오프 시켰다는 거죠.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김영선이. 자, 그래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당시 사무총장 장동혁의 이야기인데,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까지 보면 무엇을 뭐 이렇게 막 공격을 하고 괴담을 퍼뜨릴 때 진실은 중요하지 않죠.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득만 되면은 뭐든지 하는 세력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자, 이것도 그렇죠.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계엄 준비설, 연일 군불 피우는 야당. 군, 충암고 라인이 근거다. 계엄을 준비하는 거. 충암고 라인. 군 장성 400명 중에서 4명이 충암고 출신이라는데, 충암고 라인. 충암파. 그리고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서 용현파. 이렇게 막 4명을 하면서 선동을 하는 거죠. 선동. 자, 야당. 직접 증거 없지만 합리적 의심에 간다.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정치권에서 할 말입니까 이게. 증거 없지만은. 그리고 계엄 건의권 가진 국방 행안부 장관, 군 정보 밤적 관련 사령관까지 계엄 관련 요직에 윤 동문 포진. 무슨 이게 뭐 하나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400명 가까운 군 장성 중에서 4명 가지고 충암파라고 하느냐. 자, 이런 또 공방을 막 확산을 시키면서 어떻게든 탄핵거리를 만들기 위한 탄핵 빌드업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도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도 교수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 이재명 방탄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막 강조를 하고 했지만, 여권에서 야당 공세에 빌미를 주는 일이 툭툭 터지는 게 문제입니다. 자, 중앙일보 오면 상단과 하단 기사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단 기사는 파견 군의관 일부 응급실 근무 거부, 병원도 도움 안 된다. 근데 하단 기사는 부탁한 환자 수술 중 감사 의료 공백 속 인요한 문자 논란.
응급실 대란이 우려돼서 군의관들을 파견을 하고 있죠. 근데 파견 군의관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군의관들이 거기서 근무를 안 하고 원대 복귀를 하기도 하고 병원에서도 외부에서 온 의사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응급실 문제 때문에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요한 의원이 누군가에게 환자의 수술을 부탁한 듯한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장면이 포착이 됐다. 본회의장 언론 카메라 간혹 이런 게 계속 생기죠.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뭐 자기 휴대전화 꺼내가지고 막 문자 메시지 보는데 바로 뒤에 위에 기자석이 있습니다. 기자석이 있는데 그래서 기자석에 카메라 기자들은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죠. 누가 어떤 문자를 보는지. 그런데도 이렇게 막 생기는 겁니다. 언론 카메라에 찍힌 인요한 의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요한 의원은 누군가로부터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 이 문자를 받고 인요한 의원이 감사. 이거 그냥 딱 봐도 일단은 딱 보면은 뭔가 응급 환자를 자기가 아는 의사, 인요한 그 의원도 의사니까 아는 의사에게 부탁을 했고, 지금 이 응급 환자 부탁을 했고, 보통 응급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 막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래서 수술을 했다. 근데 너무 위험했더라. 지금 도착하니까는 그 이제 문자를 받고 수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감사 이렇게 답했다. 그러니까 청탁을 먼저 했다는 이 뉘앙스가 담겨 있죠. 실제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야권은 청탁금지법이다. 김영법 위반, 뭐 청탁을 하면 안 되죠. 지금 국회의원들이.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아예 여당 최고위원은 다 방법이 있었군요. 응급실 대란 이야기 나오는데도 우리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요한 의원의 설명은 이겁니다. 집도의가 이미 정해졌고 그 수술은 그 집도의와 아는 사이라서 수술을 잘 부탁한다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조금 늦었으면 이렇게 이런 말이 있는데 이미 집도의가 정해져 있었다. 그러면 누가 부탁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인요한 의원은 지인은 아니고 이름도 모르는 어떤 목사님이라면서 제 번호를 알고 연락이 와서 전화 한 통 하겠다고 한 것이라. 일단 해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6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